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 정말 많은 희망을 갖고 있는 새해 첫 해 첫 번째 고피디 세미나 첫 강의를 맡게 된 메나테크 큐트웨이브 PPD 유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배경화면이 참 멋있네요. 태양이 멋지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었는데요. 더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그 어려움의 여파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해가 2021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견뎌왔던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이 지금 그 고통이 이 정점에 달하고 있는데 그 힘듦의 대안으로 우리 메나테크가 여러분들께 좋은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앞에다가 좀 붙여왔습니다. 올해가 소해잖아요. 소해에 SO로 만들어가는 가슴 뛰는 삶. 저 SO를 그냥 읽으면 소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한번 장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 누구를 만나도 만나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꺼내서 그려보라고 한다면 저 그림 속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90% 일치할 겁니다. 대부분이 경제의 문제고요. 이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에 살아가는 한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저 문제들이 우리 삶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첫 강의는 오늘 네 편의 강의는 가슴 뛰는 삶이라는 책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저는 오늘 성공의 8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현실 인식에서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마케터로서 트렌드 워처로서 강의를 했던 저로서 여러분들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통찰, 한자를 좀 찾아봤습니다. 길도변에 통할통이네요. 뭔가 통해서 보는 거죠. 꿰뚫어서 보는 겁니다. 찰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살펴서 보는 거죠.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른 걸 볼 수 있거든요. 영어에 watch와 see가 있습니다. see는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걸 보는 거라면 watch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 워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통찰, 지금 굉장히 정신없고 위기감을 느끼고 힘들 때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변을 통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찰이 왜 지금 필요할까?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대로. 첫째, 우리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첫째, 위험한 요소들을 피해가야 되고요. 하지만 그렇게 위험한 요소를 피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피했다고 해서 누가 밥을 넣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피하되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그 기회를 잡는 첫 번째 단추는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환경 분석의 출발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마케팅 컨설턴트로서 또 기업 전략을 컨설팅하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기업이 닥친 문제, 어떤 제품이 닥친 문제,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나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 주변에 놓여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석하는 환경 분석이라는 걸 가장 중요시 여기고요. 실제로 그 환경 분석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런 환경 분석, 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 분석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은 각종 연구소를, 수많은 박사들을 채용해서 큰 돈을 들여서 각종 연구소를 차리고 기업 경영에 참고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 이런 데들이 환경 분석을 하는 곳이거든요. 또 트렌드, 미래를 예측하는 공부들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왜 하냐? 물론 공부라는 게 꼭 먹고 사는 문제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양을 높이고 지식인으로서 또 교양인으로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데도 공부는 필요하지만 공부의 실효적인 목적은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역사 공부, 옛날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일을 오늘에 가져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죠. 공부의 목적은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저런 공부의 방법이 아니라 짧고 명료하게 아주 간단하게 공부라는 긴 시간 안 거치고 돈 갖다 주고 무속인이나 어떤 이런 보는 사람들한테 미래를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말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 환경을 파악해 보고 다리를 뻗는 거예요. 다리 뻗으면 안 되는데 다리 뻗으면 혼나잖아요. 우리 뭐 눈치가 있으면 절에 가서 뭐 젖국을 얻어먹는다는 표현도 있는데 결국에는 다 같은 말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는 눈치 코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냉철한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누구의 잘못일까요? 제가 엊그저께 아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께서 사다 주신 선물해 주신 그 무슨 이렇게 자동차가 있어요. 그게 잘 미끄러지는 데 가서 해야 된다 해서 우리 건물 아파트에 붙어있는 상가 바닥이 미끌미끌하거든요. 거기서 꼭 하겠다고 해서 거기를 가봤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붙어있더라고요.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가 주인 8명의 목숨을 살려내라고 합니다. 정말 피가 마르겠죠.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식당을 잠시 열긴 열었더라고요.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대기업을 상대로 아무리 외쳐봤자 뭐 어떤 해결책도 누구의 잘못이라고 명쾌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상가가 깨끗이 그 관리사무실에서 청소를 했는데요, 저렇게 비어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저 상가 분명히 누군가 분양받았을 거고 누군가 주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요, 또 그 옆에 보니까 누가 개업을 했더라고요. 24시간 셀프 세탁소를 했는데요, 대박나라고 대박 기원한다고 꽃다발이 걸려있는 거 보는데 제가 보기에 저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와중에도 나는 되겠지 하고 여시는 분들도 많고요. 너무 처음부터 우울한 얘기를 많이 드려서 식상하시겠지만 이제 자영업의 몰락 추세, 물론 여러분 자영업의 몰락이요,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지속됐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영업의 비율이 25%가 넘어가는 나라, 보통 선진국, 우리가 얘기하는 OECD 국가 중에 자영업 비율이 7%, 8%, 6%대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한 24%인 거죠. 너 죽어라 하고 여는 거예요. 너 죽어라고.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리 동네에서 줄을 한참 서야 먹을 수 있는 무슨 그 꽈배기 가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줄 서 뭐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날은 텅텅 비어있길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니 여기 줄을 한참 서는 가게인데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없는 게 아니랍니다. 바로 건너에 콩고물 꽈배기 집이 생겼대요. 거기가 줄 서 먹으니까요, 바로 2칸 건너서 콩고물 꽈배기 집이 생겼는데 그 꽈배기라는 시장을 양분해 가는 거죠. 우리는 서로 좀 험한 말로 너 죽어라,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자영업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그 결과가 지금에 이르고 있고 코로나는 거기에 불을 붙인 결과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주변을 좀 살펴보고 상황 분석을 해보고 환경 분석을 해보고 저 창업을 했다면 저런 어려움은 겪지 않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요, 자영업 폐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답니다. 서울시의 음식점 폐업률이 2010년도 10년 전만 해도 8.6%에 지나지 않았답니다. 근데 지금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어요. 10개를 차리면 7개가 1년 안에 문을 닫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될 키워드가 뭘까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결국엔 일자리일 겁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고 많은 강연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사람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변화라는 거죠.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을 할 건데, 그렇게 출발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그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드론이라든가 무슨 3D 프린터라든가 뭐 그런 거, 뭐 무인 자동차든가 그런 거 머릿속에 넣을 필요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이해하는 순간 옛날 지식이 돼버릴 정도로 지식이 빨라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넣고 있냐면 그 4차 산업혁명이 일으킬 결과에 주목을 해야 돼요. 결과, 일어날 일. 기술에 주목하면요 못 따라갑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결과 두 가지. 일자리의 감소, 부의 한쪽으로 편중되는 현상, 승자 독식의 결과들, 이런 결과들을 이해해서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일자리가 줄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분배를 어떻게 적절히 할 것이냐라는,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을 가능히 할 때 딱 두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넣고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일자리와 분배. 일자리는 경제 산업의 영역이고 분배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4차 산업에 일어나는 모든 담론들을 들여다보면 딱 그걸로 귀결돼요. 코로나는요, 어떤 4차 산업이 가고 있는 길에 촉매자가 된 거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이 망하고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흐름 속에서 더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이 코로나시키고요. 이 촉매제는 끊임없이 등장할 겁니다. 지금 뭐 영국에서 또 변종이 들어왔다 그러죠. 변종이 또 그것만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계속 끊임없이 변종은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일자리, 다시 말해서 돈벌이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위기는요 이미 예측됐어요. 그리고 경제는 일정한 사이클로 반복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많은 경제학자들이 2021년에 경제가 크게 반등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한됐던 지출들이 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보상 소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못 썼던 돈들이 일시에 일어나고요, 못했던 행사들이 일거에 일어나면서 정말 일순간에 경제가 올라가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들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오르다가 또 이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거라는 거죠. 경쟁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예측 가능합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올 거고 직업의 종말이 올 거라는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플랜 B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플랜 B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일자리로 예측해본 우리의 미래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강의해드린 적이 있는데 내용이 한번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어서 이번 강의에 가져왔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 과연 우리는 무슨 일자리를 갖고 살까요?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듣는 분들 중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 이 집값이 왜 이렇게 미쳐 있을까? 처음에 구성됐던 목동 신시가지가요, 목동 아파트 단지가 미분양이었던 거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요, 삼성교라는 시내에 살았는데 목동까지 가려면 차를 2번 갈아타야 됐고요, 목동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웬 시골을 가냐 그랬어요. 목동은 당시에 시골이었습니다. 1988년 89년도에 목동은 시골이었고 미분양된 아파트가 천지였었어요. 근데 지금 30평 된 목동, 30년 가까이 된 목동 아파트가 30평짜리가 15억, 20억 가고 있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그런 아파트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저는 타고 들어가 봤을 때요, 결국엔 교육의 문제더라고요. 한국의 왜곡된 교육열, 교육열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왜곡된 교육의 경쟁들. 근데 그럼 왜 그 교육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결국엔 일자리, 좋은 일자리, 내 자식이 나중에 커서 좋은 일자리를 얻게 해야겠다는 부모들의 꿈과 희망이 글로 투영이 된 거죠. 결국엔 일자리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고, 일자리는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30년, 이제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10년 후에 예측되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일자리의 47%가 사라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요, 여러분, 미국은 단순한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 지구상의 모든 소비를 견인하고 있는 소비의 주체예요. 그 소비의 주체인 미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이 지구상의 경제체제 안에서 소비가 하락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제가 잠깐 다른 얘기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5단계로 올라가면서요,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일자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대리운전이요. 9시 이후에 식당이나 아무 데도 안 하니까요, 대리운전 기사를 이제 구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사라지시더라고요.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대리운전을 작년에 해봤는데요, 얘기 들어보면 꽤
전업으로 직업으로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제가 아는 메나테크 사업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냥 그분들은 딱 이 정도 한 달에 한 200, 한 300 가까이 버는 꽤 잘 버시는 열심히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벌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쉬고 싶은 날 쉬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셨던 분들이 귀에 생생히 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수입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 거죠. 엊그저께도 제가 동네에서 좀 늦은 저녁 술을 먹고 대리운전 기사님을 불렀는데요. 그 콜을 받기 위해서 그 추운 날 어디 들어가 있을 때도 없어 상가 화장실에 잠깐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얼어 터지지 말라고 뭐 난로도 켜놓고 해서 상가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 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대리콜을 받기 위해서 한 가장은 집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서 있는 것들, 그나마 콜을 받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길 가다가 보면 9시 넘었는데 테이크아웃 음식이라도 팔아보시겠다고 가게 문을 못 닫고 밖을 쳐다보고 있는 식당 사장님들, 그러다 보니까 식당 카페 같은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양한 강사님들 있잖아요. 뭐 저같이 직업 강사뿐만이 아니라 학원 강사님들, 수영 강사님들, 축구 강사님들,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뭔가를 가르쳐서 학생들을 누군가 가르쳐서 수입을 창출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다 스톱이 된 거죠. 여행사, 여행과 관련 종사자들, 수많은 관광 가이드들 지금 다 어떻게 살고 계신지, 우리 저 동남아 국가에 가보면 현지에 우리 한국인들 오시잖아요, 가이드로. 그분들 그래도 나름 열심히 여유 있게 사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 그 현지에서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코로나 1년 동안 날라간 그 관광 예산, 관광 비용이 1,000조가 날라갔다는,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여행이나 여행을 통해서 쓰는 항공료, 숙박비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지구상에 1,000조의 돈이 증발됐답니다. 쓰이지가 않았대요. 그럼 누군가에게 들어갈 1,000조의 돈이 지금 멈춰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여러분 코로나로 멎어 있는 직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이 되면 주로 누구부터 일자리가 없어졌냐면 노동자들, 근로자들, 그러니까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더 튼튼하고 고장이 안 나고 파업도 안 하고 노동조합도 안 만드는 그런 노동 현장의 일감들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문직들, 화이트 칼라의 직업들이 서서히 위협받고 있다라는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타임에서 어린 자녀에게 지금 끊임없이 학원비를 내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고 꿈꾸시는 여러분들은 한 번쯤 이 투자가 올바른 투자인지 아닌지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 저널리스트, 기자거든요. 내 직업인 기자는 가장 위협받는 직업이다.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요, 로봇이 선거 기사를 쓰고 로봇이 스포츠 중계 기사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최근에 스포츠 토토라고 그 운동 경기 갖고 이게 도박 비슷하게 로또 이렇게 복권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예측이 그 AI들이 훨씬 더 잘 맞춘다고 합니다.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던 그 상황 또한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는 꼭 깨우쳐야 됩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요, 네이버에 인터넷에 과잉 미국화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세요. 과잉 미국화. 이게 우리 굉장히 사회학을 공부했던 수많은 그 학자들 중에서 쓰시는 용어인데요. 한국은 자본주의가 중간에 이렇게 통제받지 못하고 그 모순점을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유시장으로 그냥 끝까지 밀고 간 나라가 미국입니다. 유럽은요, 자본주의가 유럽에서 태동이 됐지만, 영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태동이 됐지만, 유럽은 자본주의의 모순들, 지금 이런 상황들, 이런 어떤 양극화들,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갖고 있는 태생적 모순이기 때문에 꽤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계속 꾸려왔었어요. 그런데 자유방임의 정책을 끝까지 고수했던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 결과로 어마어마한 양극화, 정말 부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부를 갖고 있고요. 없는 사람은,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미국 가서 깜짝 놀라는 건 거지가 영어를 해요. 나 미국 라스베가스 가서 진짜 놀랬네. 거지가 영어를 하더라고. 우리는 그 영어 배우려고 돈을 얼마나 써요? 근데 쟤는 영어를 하는데 왜 거지를 할까 그랬어요. 재밌죠, 김종호 선생님?
너무 진지해서 제가 웃긴 소리 하는데 이게 웃긴 소리 아니에요. 난 라스베가스 깜짝 놀랐다니까. 영어로 구걸하더라고, 영어를. 우리나라에서 영어 하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게 양극화인 거죠. 그 양극화의 결과로 정말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 한 4년 동안 미국 대통령을 했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죠. 그 미국보다도 더 미국화되어 있다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과잉 미국화라는 거예요. 과잉 미국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의 합의로 제도적인 방법으로 이 양극화 모순이 해결될 기미가 현재로서는 안 보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먹거리, 우리 인류가 충분히 나눠 먹고 베풀고 살면요, 굶주리는 사람, 배고픈 사람, 추운데 얼어 죽는 사람 없을 정도 충분한 자원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누군가는 이 한겨울에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집에서 걸어 다니고 누군가는 이 엄동설안의 길에서 동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문명시대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극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코밑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인천이라는 동네에서 노숙인들이 수십 명이 동사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신문기사에 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와 함께 일을 하시는 분에 노숙인 사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20, 30명씩 평균적으로 이 겨울에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순을 사회적인 합의나 제도로 개선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저는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란 사회적인 합의의 결정물인데 우리가 이런 양극화에 대한 고민들, 그냥 이 양극화에서 나는 승자가 돼, 나만 승자만 되면 돼, 우리 자식들이 승자로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의식들이 훨씬 앞서 있다 보니까요, 사회 전체적으로 이 아픔을 해결하자는 노력들이 사실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사람의 여론들을 주관할 언론이라든가 배움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 솔직히 말할까요?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지식인 계층들이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셔서 미국을 정답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 내부적으로는 미국이 정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분들은 미국의 모델이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저기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좀 아파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 참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반바지 입고 있는 딸, 반팔 입고 있는 저희 딸에게 제가 어저께 그 추운 날 저기 온도 낮추고 아내에게 난방 끄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긴 바지 양말 신고 따뜻한 쇠타 입고 있으라고. 우리가 적어도 이 엄동설 길 어딘가에서 저 인천 어디 가면요 쪽방촌이라고 있답니다. 한 달 5만 원 내면 몸만 누울 수 있는 방, 거기 난방이 안 된답니다. 그 제가 저희 집 재활용통에서 분리수거장에서 지금 이불을, 여러분 이불 저 옷 버리는데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황색 봉투에 꼭 넣어서 버리라고 하거든요. 그 저 이불 버리는 거 있으면 저희 집 갖다 주십시오. 그 노숙인들 굉장히 그 이불이 귀하고 잘 쓰인답니다. 우리 저 아파트는 잘 살아서 5리터 이불도 막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불 저희 집에 갖다 주십시오. 로봇이 기자를 대체한답니다. 로봇이 서비스 직원을 대체하고요, 로봇이 은행원을 대체하고, 로봇이 변호사를 대체한답니다. 여러분 그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판례를 찾는 겁니다. 과거에 이러한 사건에 이렇게 법률이 판단한 적이 있어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인간이 법전 수만 가지 재판의 케이스를 찾는 게 빠르겠습니까? AI가 케이스를 찾는 게 빠르겠습니까? 결국에는 변호사도 로봇이 대체하는, 대체까지는 안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영역을 해낼 것입니다. 로봇이 의사를 대체하는데요. 이 파트에서 제가 빨간 줄 몇 개를 좀 거봤습니다. 질병 관리에서 건강 관리로 의사의 역할이 바뀔 것이다. 여러분 저 한 말을 유심히 곱씹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의료는 병이 나야만 개입을 했고 그 병을 안 보이게 하거나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사실은 대증요법으로 관리했습니다. 치료한 게 아닙니다. 저자가 질병을 관리했다는 표현을 써요. 질병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관리한다는 표현이 맞죠? 여러분 질병을 관리한다는 게 맞나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기가 그렇게 불쌍해 관리해 주게?
질병은 치료돼야 되는 겁니다. 질병은 회복돼야 되는 건데요. 여태까지 질병이 관리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건강 관리의 시대는 맞죠. 건강함을 유지하고 그 상태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내과 전문의의 장래가 밝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심리학 상담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 세 가지를 제가 꼽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메나텍 사업,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저기서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자격증도 없이, 진입장벽 없이 제가 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 새로 문이 열리는 시장에 내가 어떤 자격증도 없이 진입해서 뭔가를 이루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환경 분석에 있어서는 위험 요소도 분석하지만 환경을 분석하다 보면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환경 분석을 통해서 기회를 찾는, 오늘 제가 앞단에 너무 우울하고 힘든 얘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좀 언급한 이유는요, 결국엔 지금 우리 개개인의 노력 갖고는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로봇이 교사를 대체한답니다. 그리고 교사가 하는 역할이 바뀔 거래요. 교사들은 이제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될 동기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될 동기 같은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상담자라든가 개인 치료 역할, 정신치료라든가 이런 역할들로 더 강화될 거라는 거죠. 교사의 첫 번째 사명이 바뀐답니다. 삶의 열정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전에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역할만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호기심을 고취시키는 거랍니다. 그리고 인내와 용기를 가르쳐 주는 거래요. 그리고 실패를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래요. 여러분, 이걸 잘 머릿속에 넣고 계시다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 뒤로 이어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 속에서 저 내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나 놀랍도록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제가 네트워크에 안경을 끼고 봐서 그런가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동의가 되세요? 몇 분 안 되는 방청객도 동의가 되세요? 예, 그 동의 좀 표현해 주라고 데려다 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막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예. 안 넘어가는데요?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학생이 될 것이다.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학습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공장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다. 너무 당연하고요. 로봇이 연예인을 대체할 것이다. 곧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미래 일자리. 이제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 평균을 올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살아남는 길은 이 와중에 조금 열려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파도를, 거부할 수 없는 가장 큰 파도에 서핑보드를 올려놓으라는 거죠. 그게 어떤 파도일 건지를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플랜 B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플랜 B, C, D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91년도 대학을 들어갔을 때 교수님으로부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너희들은 말이야, 아마 죽을 때까지 6가지에서 7가지 정도의 직업을 가질 거야 그러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살, 20살 때 대학교 1학년 제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그랬습니다. 내 주변을 살펴보면 다 한 직장 30년, 25년 정년퇴직하고 다니는 거지 무슨 직업을 6개씩이나 바꿔. 그때 든 생각은 결혼을 6번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어때요? 현실이 됐죠. 이제 플랜 B 갖고 안 되는 거예요. C, D, E, F까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솔루션이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은행은 절반이 사라질 거래요. 공장에는 한 사람과 개 한 마리가 있을 거랍니다. 그 개의 용도는 뭐 물건을 못 훔쳐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한 사람 심심하지 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희망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이 있으면, 변화가 있으면 그 어떤 틈새가 생기거든요. 그걸 니치 시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뭐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수많은 부자들이 탄생됐잖아요. 큰 혼란 속엔 부가 이동합니다. 그런데 미래로 가는 과정은 아주 혹독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전망이 밝다고 발표한 직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발표를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좀 크게 잘랐습니다. 2018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해가지고요. 업체 수는 저렇게 늘어났고 매출액도 1년 사이에 한 2천억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후원 수당으로 받아간 돈이 총 5조 3천억, 5조 한 2천억 매출 중에 1조 7천억이 그들의 활동비, 그러니까 활동한 노력으로 수당으로 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약 그 수당을 받은 156만 명의 그 어떤 판매원, 저기서 이제 표현이 판매원인데 저 표현은 좀 잘못됐지만 하여간 약 84%가 연간 받은 수당이라고 하자 평균적으로 50만 원 내외랍니다. 근데 이제 뒤에 설명이 돼 있죠. 이는 주로 판매보다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거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한 약 9,700명, 약 10,000명이라고 본다면 그 정상적으로 활동한 10,000명 정도는 연 한 3천만 원 이상을 받아갔답니다. 근데 그 10,000명 중에 20% 정도 되는 약 2,000명 정도가 연봉 1억 정도의 소득을 창출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일반 직장이나 사회에서 보면 대단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까지 해줬어요.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다단계 판매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후원 수당에 대한 과도한 기회를 방지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판매 활동으로 우리나라 다단계 판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발표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급여 소득자 중에 34%가 2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저희 8살짜리 막둥이에게 지금 들어가는 돈이 월 저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뭐 가르치고 또 먹고 입히고 참 놀라운 숫자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저런 상황에서 여러분 가정에 추가적인 100만 원 소득이 죽을 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하나 알려드리겠다면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근데 그 기술을 배우는데 네일 아트 배우는데 무슨 미용 배우는데 우리 굉장히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기술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고작 해야 뭐 MBA 교재 3만 원? 그 교재비 외에는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평생 아무것도 갖고 다니지 않아도 입만 갖고 다니면 말만 할 수 있으면 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한번 배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의 삶에 지금의 가계 소득에 추가적인 100만 원 소득이 더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사랑하는 아이를 영어를 더 가르칠 수도 있고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축구를 가르칠 수도 있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약간 교육 쪽인데 저는 사실 지출의 가장 중요한 비중이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싶은 거 아빠로서 가르치고 싶은데 목적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100만 원 연금을 만들어내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됩니다. 그런데 메나테크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는요 그 100만 원을 다른 방법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SO라는 개념인데요. SO가 뭐냐면요 시스템 오너의 약자입니다. 시스템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스템 그럼 프랜차이즈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 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본점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교촌치킨이라든가 BBQ를 가맹점을 내잖아요. 내가 여기서 배운 노하우를 갖고 내 사촌 동생에게 가맹점을 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맹점으로 머무는데요. 여기서는 내가 시스템 오너가 되면 내 노하우를 갖고요. 내 동생이 됐든 내 친구가 됐든 또 가맹점을 하나 내줄 수 있어요. 내가 가맹점 프랜차이즈의 본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내가 한번 프랜차이즈 본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 요건은 저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MBA라는 자 이번 주 일요일 1월 3일 MBA 33기가 시작되는데요. MBA 33기를 수료하시고 6주 후에 6번의 강의를 듣고 3권의 작은 책을 읽고 30개의 음성 파일을 들으면 되는 과정입니다. 6주 동안 매일 출근해서 교육 듣는 게 아니라 일요일마다 6번, 일요일 상황이 안 되면 그 다음날 월요일까지 들으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그렇게 6번 듣고 작은 책 3권을 읽고 그리고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내외에서 책과 음성 파일 정도를 듣는 것으로 그래서 30개 듣는 것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저 강의 6번 듣는데 18시간 음성 파일 듣는데 30시간 48시간 50시간 정도면
여러분이 이 과정을 마치고요. 그게 끝나고 7주차에 진행되는 MBT라는 과정, 그리고 SO 미팅, 고PD 세미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게 고PD 세미나예요. 이걸 오늘 처음 들으셨다면 앞으로 2월달, 3월달에 진행되면 그렇게 연속으로, 뭐 연속 꼭 아니래도 하여간 3번을 채우시면 조건이 다 완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QSED라는 직급이 되시면 여러분이 SO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사업자인데요. 여러분 자영사업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투자금 필요 없습니다. 3억 정도 돈을 들여 가게를 열었다면 4일에서 7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요? 지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우리 SO 리스크 없습니다. 인쇄소도 자영사업 불가능해요. 근데 SO는 SO 자체만 되는 거는 인쇄소득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쇄소득의 준비가 시작된 거지 실제로 인쇄소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출발이 가능합니다. 시간적 자유, SO 되고 나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자유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SO가 기회인 이유는요, 시간과 공간과 난이도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무조건 오프라인에 와야 MBA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개하면 안 올까봐 강의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득이하게 코로나 덕분에 할 수 없이 공개가 된 거죠. 이제 시간과 공간과 이런 장벽들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인쇄술이라는 게 되면서 성직자들만 읽었던 성경이 일반 신자들에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책이 싸지면서 큰 신앙의 세계의 변화가 일어났듯이 이 코로나라는 계기 때문에 지금 우리 네트워크에도 대변혁을 겪고 있고, 그 덕분에 지금 광주에서, 부산에서, 저 강원도 홍천에서, 제주도에서, 해외에서 이런 분들에게도 기회가 확산된 겁니다. SO의 경제적 가치는요, 내가 SO가 되면 100만 원 수입이 되지만 내가 SO를 한 명씩 더 만들면 약 200만 원 써도 그 밑에 또 만들어내면 약 400만 원 써도 한 번 더 만들어내면 우리가 얘기하는 연봉 1억의 소득자가 되는데, 세부적인 건 다음 시간에 또 강의해 드릴 거예요. 결국 SO가 된다는 건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거고, 우리가 금메달리스트가 되면 연금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3개를 딴다고 300을 주는 게 아니래요. 나머지는 일시불로 주고 연금은 100만 원만 준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연아 선수처럼 국가대표 되는 것도 어려운데 각 국가의 대표들만 모아서 또 올림픽을 하는 데 나가서 1등을 한다. 전 세계 1등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1등에서 연금소득 100만 원 받는 거하고, 메나테크에서 MBA 교재비 내고 내가 이 정보를, 트렌드, 건강의 트렌드, 코로나가 만들어낸 면역의 트렌드, 건강관리의 트렌드, 이 트렌드에 그냥 올라타서 입으로만 얘기해서 100만 원을 만드는 거, 어느 쪽이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 증거의 하나가 23.7%입니다. 작년에 우리 그룹이 모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그룹이 이 방송만으로 1년 동안 24.7%의 매출 성장률이 있었어요. 모이지도 못했는데, 심지어 사람들도 만나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저희 힘은 우리의 좀 정교하고 능력 있는 시스템 좀 자랑할게요. 근데 더불어 거부할 수 있는 파도도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생필품을 전달하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내가 생필품 전달하러 가면요, 됐어 얘 코로나니까 오지마,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 쿠팡에 주문해서 쓸게,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급하는 품목은요, 그런 품목이 아니에요. 유니크한 겁니다. 딴 데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효과가 확실해요. 더군다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면역이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고 결제하고 먹더라라는 겁니다. 준비된 우리의 실력과 시스템과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가 만나서 저 24.7%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일어난 거죠. 아까 사회자님이 올해 2021년 더블업이 된다는 말이 그냥 우리 자화자찬이나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올 1년을 겪어보고 나면서 우리들도 깜짝 놀랐거든요. 유지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집계를 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어 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말이죠, 삼고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외롭고 아프고 돈 없고. 근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면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아주 죽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주 그냥 하루에 5-6명씩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그냥 행복한 비명이에요. 이 와중에도 저 만나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건강이요? 과거 만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저 8년 전 사진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고 하는데요, 올해 50대 때는데요 40살 같다 그랬는데 그렇게 보여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대답을 강요한 것 같아가지고. 재정의 자유 한번 꼭 도전해 보시자고요.
마지막 좌표입니다, 여러분. 저의 한평생 머릿속에 있는 단어 하나를 나누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요, 머릿속에 이런 단어가 늘 있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전 두려움이 굉장히 많고 겁이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겁 많다고 믿질 않아요. 저 엄청 겁쟁입니다. 초등학교 때 왜 싸움 못했는지 알아요? 내가 때려서 혹시 제가 죽을까봐. 내가 그렇게 힘도 없는데 상상력이 좋아서 내가 때렸는데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찢어 내진탕을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친구랑 싸울 때도 맞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 그 두려움이 늘 엄습해 있습니다. 맨하탄의 Q12 PPD인데 뭐가 두렵냐고요?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에 한 두 대 정도 담배를 태웁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한 대 태우고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재활용 분리수거 통을 들고 내려가서 좀 분리수거하고 필요한 거 좀 주워오고, 그리고 이제 벤치에 앉아서 한 대 태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넘어가서. 그런데 이 텅 빈 상가나 그 대리운전 콜을 받기 위해서 길에서 추운데 덜덜 떨고 계시는 한 가정의 가장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고, 특히 제가 만약에 8년 전에 맨하탄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전 분명히 장담합니다. 오토바이를 사서 열심히 퀵 서비스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빈말이 아닙니다. 50살 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나온 사람을 누가 갖다 쓰겠어요? 아마 그러고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실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저희 올해 이제 9살 된, 어저께까지 8살, 9살 된 아들이요, 제가 줌 미팅을 하고 있는데 얘가 학교에서 줌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아빠보다 줌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줌 미팅을 하고 있으면 지가 막 써요. 아빠 화면에서 아빠가 막 그릴 수 있어요. 막 그거 가르쳐주고 9시 9분 후에 거기 9분이 뜨더라고. 나 그게 뭔지 몰랐는데 아들이 아빠 9분 후에 회의가 강제로 종료되기 위해서 제 앞에서 막 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막 사랑이 느껴지죠. 근데 걔가 이제 9살밖에 안 됐어요. 어저께요, 하도 집에서 있으니까 큰딸이 데리고 저기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에 막둥이를 데리고 그 엄동설 안에 그 산책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저를 가족 카톡방에 딱 올려줬는데요. 저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만약에 내가 9년 전에 맨하탄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죄송해요, 저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닌데 제가 좀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딸들은 남자 같고요. 쟨 저기 딸 같아요. 그러니까 쟤를 쳐다보면서 이 아빠가 뭘 해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만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빠들, 가장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만큼 아닌 아빠가 있을까? 이 아픔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담배 한 대를 피고 감사기도 올리고 올라가는 게 저의 리추얼입니다. 밤 11시, 12시에.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이 위험을 8년 전, 9년 전에 1,000만 원 이상 강사료를 받고 있을 때 이미 감지하고 있었고, 이거 오래 못 간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맨하탄가 저한테 왔을 때 저는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진짜 마지막 장표인데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논쟁도 많지만요, 저는 그렇습니다. 맨하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100만 원, 150만 원씩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디 기댈 데 한 군데 없는 평범한 정말 없는 집 자식이 맨하탄이란 걸 8년 전에 만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빠가 됐고, 저녁 밤 11시쯤에 담배 한 대 편안한 마음으로 피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노아의 방주가 있으십니까? 물론 건물 갖고 있는 부모님 있으면 노아의 방주 맞습니다. 부모님 땅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노아의 방주 맞아요. 부모님만 집 한 5채 6채 갖고 계시면 노아의 방주 맞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맨하탄이라는 노아의 방주를 잡으셔서요, 여러분들 한번 미리 올라타십시오. 근데 그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각자가 탈 수 있도록 각자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첫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어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노아의 방주를 과연 어떻게 만들 건지, 여러분 삶의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 건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희망과 용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